판이 여기가 걸리네. 내릴 때. 이게 지금 롱바디 5인승이면 얘가 2억 2천, 2억 3천 정도 하고 마이바흐가 2억 한 지금 7천 정도 하니까 갭 차이나 5천 정도 나는 거지. GLS 600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인지로버 보그 5인승을 사시겠습니까? GLS 600 마이바흐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와 했습니다. 왜냐면 SUV에 마이바흐 배지를 달아주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초호화 SUV를 생각해보면은 레인지로버 아 장고장, 컬리넌 아 너무 비싼데, 아 X7 아 차는 좋은데 부족한데, 아 그럼 모델 X? 봐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선택지가 별로 없는 와중에 GLS 600 마이바흐는 이 초호화 SUV 시장의 매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 시장이 굉장히 불붙었을 때 GLS 600 마이바흐의 몸값은 프리미엄이 무려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물론 실거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바흐 배지를 단 GLS 600은 롤스로이스의 품격을 어느 정도 취한 것 같고, 또 S라는 배지를 달았으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생산량은 달리지 대수는 몇 대 입항되지도 않지.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도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이 차를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잠깐 타보고 시승기를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차의 궁금증은 정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프리미엄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S580 마이바흐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데 GLS 600으로 가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SUV는 세단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태생 자체가 불리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아무리 벤츠라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물리적인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손해를 드라마틱하게 극복하고 있을지, 그게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GLS를 싫어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 마이바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리무진으로 나오는 게 상징적인데 GLS 600은 GLS의 휠베이스랑 전장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이바흐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마이바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너 드리븐을 했을 때 남들이 보여지는 나를 생각하는 어떤 느낌들, 보통은 기사가 되기 십상이죠. 뭐 옷을 이렇게 조금 뭐 힙하진 않지. 스트릿처럼 입으면은 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기사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LS 마이바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너 드리븐을 더 지향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S580과 GLS 600을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S클래스 마이바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거예요. GLS 600 마이바흐로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너 드리븐을 일단 지향하고 나는 SUV를 사랑해야 돼요. 세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이바흐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전의 마이바흐가 아닙니다. 마이바흐가 독립적인 브랜드로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벤츠에 조금 더 고급된 하나의 라인업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모델이 파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이바흐가 좀 더 대중적이게 되었죠. 그로 인한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있잖아요. 마이바흐도 결국에는 망했지만 벤츠가 그래도 걷어들여서 이번 시승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결국에는 승차감입니다. 같은 급의 선상에 있는 레인지로버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그 다음에 S580 마이바흐와 비교해서는 또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 600은 전량 아메리카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이 퀄리티가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쉽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입항되는 GLS가 모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그냥 딱 참을 수 없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저 봐봐요, 기름때 보이죠? 이 기름때 이걸 어디를 묻혀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는 마이바흐잖아요. 이 테슬라도 아닌 게 여기 이 썬루프 커버에도 기름때, 그리고 제일 열받았던 거는 여기 보여요? 여기 다 까져 있는 거 보여? 까져 있는 거 보이잖아. 품질이 좀 아쉽다. 하지만 멋있긴 해.
이 발판 나오는 느낌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다른 SUV에서 보기 힘든 자태예요. 이런 발판이 나오는 느낌하고 이 실내 공간이 저렇게 느껴지는 거, 그거는 조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발판에서 사실 뻑이 가는 거거든. 네, 15만원어치 주유했고 지금 611km 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연비를 리셋을 해야겠다. 얘가 연비가 아마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연비 측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GLS 600 마이바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넣었어요. 이게 지금 C63 이렇게 AMG에 들어가는 엔진을 넣었는데 밖에서 들었을 때 S580 마이바흐보다 좀 배기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M177이라는 엔진이 들어갔더라고요. S580은 M176, 방식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신형 엔진 같습니다. 좀 더 배기음이 좀 있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마력은 500마력 되고 48V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2마력 정도 전기 모터가 출력에 조금 터보렉도 줄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말이 많았었죠. 리콜도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차는 또 EAB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카메라로 방지턱을 스캔해서 방지턱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아주 괜찮습니다. 왜냐면 SUV는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세단보다 더 많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EABC 기능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큰 방지턱들을 삭제시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S 마이바흐에 있는 23년식부터 장착된 EABC보다 GLS 600 마이바흐에 있는 EABC가 좀 더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밤에는 역시 작동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휠 사이즈가 23인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3인치 휠은 지금 600한테는 조금 과해요. 그래서 교량 이음새나 요철 그런 부분에서 S580 마이바흐보다는 럭셔리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레인지로버 P530에 비해서 발진감도 좋고 경박스럽지 않아요. 터보렉이 확 터지지 않아요. 젠틀하고 우아하게 발진시키는 그 럭셔리한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 역시 벤츠다워요. 정차 시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오면서 시동을 끄죠. 그리고 다시 걸릴 때 이질감 없이 걸어주는데 이게 S580 마이바흐보다 조금 더 개입이 빨라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있지 않아요. 중간에 다시 시동을 걸어버려. 발진, 악셀을 20%만 밟았을 때 럭셔리하게 발진시켜주는, 구덩이 같은 데 있잖아요, 맨홀, 그런데 밟았을 때 차의 진동이 좀 있어요. 이 밟았을 때 차가 흡수를 다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다 못 해주는 느낌? 분명히 이 ABC랑 에어 서스펜션이 잘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단보다는 더 불쾌한 승차감 진동이 올라온다는 거죠. S 마이바흐는 근데 휠이 더 작잖아. 그런 부분은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럭셔리한 승차감 발진감은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아마 시트고가 레인지로버보다는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했을 때는 높은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GV80 정도, GLE 정도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레인지로버는 여기 출발을 탁 했을 때 발진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앞머리가 많이 들려. 많이 들리면서 좀 놀거든요. 그만큼 푹신푹신하고 물침대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속도가 100 이상으로 순식간에 넘어갔을 때는 고속 코너링을 돌았을 때 조금 불안한 느낌? GLS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롤링과 피칭을 잘 억제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엔진음, 이 교량 이음색 탕탕 할 때 그때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좀 더 나아요. 컬리너는 더 좋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개 있는데 마이바흐 모드를 놓고 탔을 때 별로더라고. 생각보다 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더 하드해요, 차가. 컴포트 모드일 때 우리가 원하는 벤츠의 승차감이 잘 구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ABC 덕분인지 이 롤링 피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레인지로버보다 좀 더 운전하기가 편해요. 이 롤링 피칭이 없어요, 차가. 이 좌우로를 굉장히 잘 억제해놨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기술력이 진짜 좋다. 자, 교량의 임세. 잘 처리하는데 좀 아쉽다는 거지. 궁극의 승차감은 결국 컬리넌밖에 없는 거네. 근데 컬리넌은 5억 이상 줘야 되니까. GLS 600 마이바흐에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브레이크 있지. 브레이크를 원피스톤 넣어놨어. 2핀지 1핀지 알게 뭐야. 캘리퍼가 그러니까 4P, 6P가 아니에요. 근데 마이바흐 S580 마이바흐에는 6P 넣어놨잖아. 얘는 1P예요. 어쩔 때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멈추는 그 느낌은, 사르르 멈추는 느낌은 잘 구현했어. 원래 벤츠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알아. 잘 쓰는 거 알아. 근데 얘는 마이바흐잖아. 얘는 차값 2억 6천이잖아. 근데 왜 S580 마이바흐랑 차별해? 왜 걔는 6P 넣어주고 얘는 1P 넣어줘? 이 개새끼들아. 그 크롬휠에 있잖아요. 감춰놨어. 그래, 나 처음에 6P인 줄 알았잖아. 근데 1P고 이지랄. 계속 반복적인 프레셔를 주는 브레이킹에서는 6피스톤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불만일 것 같아. 아, 근데 승차감 기본적으로는 진짜 하하. 아, 좋다. 솔직히 사고 싶어요. 진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데일리로 럭셔리하게 타고 다니고 싶으면은 GLS 600이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리무진까지는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궁극적인 승차감만 놓고 보면은 S580 마이바흐가 넘버1이고 내연기관 얘 싫어. 그러면 EQS로 가시면 돼요. EQS 승차감은 S클래스만큼 나오고 더 넘어선 부분도 있어요. GLS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만.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현행 S에서보다는 한 단계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무선 카플레이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자율주행도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제 인식이 못해. 물리적으로 흔들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S580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얘가 휠베이스가 레인지로버 롱바디보다는 좀 더 긴데 리무진 시트 때문에 조금 부족해요. 이게 종아리 받침대를 올리면은 이 1열 시트를 앞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부족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5cm만 길었으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좀 더 비싸졌을 거예요. 봐봐, 연비도 계속 늘어났어. 여기 지금 27km 왔는데 658km 탈 수 있대요. 연비 8.8km 나오고 있어. 아니 여러분, 근데 애플카플레이 이거 지금 사고 아닌가?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안 커지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완전 캐딜락이랑 똑같아 이러면. 아, 근데 좋은 점 얘기해주면은, 이제 정속주행을 해서 내가 핸들을 많이 만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팔 기가 막히게 닿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 팔꿈치가. 이게 진짜 좋더라고, 여기가. 그리고 코너링 시에 여기를 잡고, 지하주차장 같을 때 회전을 많이 해야 될 때 여기를 잡고 돌면은 좋더라고. 이게 왜 디자인 됐는지 약간 의문이었는데 되게 쓸모가 많네요. 이거 마이바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 GLS도 같이 해당되는 일이니까. 팔기통에 부드러운 음색을 들으면서 컴포트한 승차감을 느끼면서, 인테리어도 저희가 다 가죽이고 여기도 다 가죽. 당연히 가죽이어야 되지만 새삼스럽게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스피커는 뭔가 좀 아쉬워. 스피커를 틀면은 소리가 이쪽 위로 있진 않고 이 아래로 있어요. 스피커가 조금 고음들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좋았던 점은 페달. 이 페달이 되게 밟기가 좋더라고, 디테일하게. 뒷자리를 위한 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운전을 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연비는 지금 그리고 7.8km 찍혀있네요. 와, 저기 보트 타고 있는 사람 부럽다. 제트스키 타네. 와, 모델 X 플레드 너무 예쁜데요? 뭐지? 컴온.
와, 모델 X 플레드 포스 뭐냐? 장난 아니네. 포스 미쳤네. 와, 도란맨 너무 이쁜데요? 한 가지 사실은 이 ABC가 여기 카메라에서 이제 노면을 읽거든요. 근데 야간이 되면은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면서 이 ABC가 작동을 안 해요. 그때의 컴포트 승차감이 이 ABC가 작동된 컴포트보다 더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 ABC가 작동이 되지 않는 이 고속 승차감이 GLS에는 극단적으로 벤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벤츠의 궁극의 SUV 느낌이 나네요. 나기 시작하네. 진짜로 지금 이 넘실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진동을 딱 맞았을 때 차대가 받는 진동이 세단보다는 좀 더 많이 흔들리니까 차라리 더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는 게 좀 소프트함을 느낄 수 있어서 고속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도 되게 잘해요. 직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벤츠가 좀 스무스하게 잘 서는 것 같아.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에서도 벤츠가 좀 스무스하게 잘 서요. 테슬라는 조금 급하게 쓰고 급하게 출발하는데 근데 이게 집이랑 멀어졌어. 너무 편하게 오니까 집이 지나쳐 버렸네.